지난주 금요일에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희롱, 성추문 의혹 속에 물러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오늘 마감이 있었습니다. 집필진을 모았는데 일단 25명 이상 응모했다고 정리가 되나 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6명의 집필진이 필요한데 이 중에 이제 25명을 공개 채용, 공개 모집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가 밝혔었는데 네. 조금 전 6시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25명 이상이 응모를 했다. 그러니까 미달은 아니다. 네. 이렇게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일단 30명 넘게 전체 필지를 구성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좀 적은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황우여 교육부 총리 얘기는 자유롭게 써야 된다. 그러니 공개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갖겠다. 책을 다 쓰면 공개할 것 같다. 뭐 그런 거네요. 내년 가을쯤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집필진 공개 여부는 아마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고 내년에 책이 완성될 때까지 집필의 자유를 보장한 뒤에 책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갖고 평가를 받겠다. 이게 일단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중요한 교과서를 썼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부가 지고 국편이 지겠지만 그 필자가 누구인지도 당연히 밝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초장부터 지금 집필도 하기 전부터 밝힐 경우에 요전에 우리가 최 교수 또 신영식 교수 이 경우에 많은 인신공격과 심지어 아마 그분이 썼던 한 구절 한 구절까지도 다 시비하면서 아마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집필을 몰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이런 고려 아래서 집필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당당히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저 방침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실제로 저 부분의 필자들이 어떤 기탄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소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박성원 논설위원 이제 불가피한 조치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왜 떳떳함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역시 문재인 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내놨습니다. 오늘 그 육성을 직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개에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고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 10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명단이 유출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느냐 틀리느냐 과거에 썼던 글이 뭐가 있다 그런 논란이 또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그렇죠. 논란은 계속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사후에 분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문사에서 우리 동서양 다 막론하고 사설에 대해서 바이라인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 사설에는 어느 기자가 썼던 이름이 신문 사설에 논설위원 이거 누가 썼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필자에 대해서 같은 유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집단 이런 데서 많은 전화 공세 또 뭐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정론 집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반 기사와 달리 사설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집단화된 회사의 여론 표출로 보고 그것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논설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요. 저게 만일 건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했을 때 어떤 뭐 위협이라든가 그다음 신상털기나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겠죠. 그 국정교과서를 갖다 집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만일에 지금 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분 아마 교과서 다 집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현상에서 그분을 보호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혀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역사 교과서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서울시가 예산을 써서 친일 인명사전을 각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일단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2009년에 발간한 저 3권짜리 친일 인명사전 무려 3,000여 쪽에 이르는데 4,389명의 주요 친일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고 장면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음악가죠. 안익태, 홍남파 선생도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2015년 올해 예산을 이제 심의하면서 야당이 이제 밀어붙였고 일부 여당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올해 공개를 하자. 중학교 333곳, 고등학교 218곳에 이 친일 인명사전을 배포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미 벌써 한참 지나갔잖아요. 11월인데 왜 지금까지 공개 안 하다가 이게 다음 달쯤이나 공개돼야 되느냐? 이걸 이제 또 이 만든 단체 쪽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가 너무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를 진보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친일 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단체가 너무 반대해서 지금껏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배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인 장면 정부까지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다.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지금 친일에 관해서 개념 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친일 사전이라든가 만들고 배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완용 같이 일본에 기생해서 어떤 한국민을 수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호구지책으로 일본 정부의 파급 관리를 했다든가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야권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좌편향 쪽에서는 모든 인사들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욕보이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조선 그 정조 때, 인조 때인가요? 주전파, 주화파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옳은가? 그때는 주전파가 옳다고 그랬는데 지금 500년이 지나고서도 지금 어느 게 옳은지 모르는데요. 일제 50년이 지나고 누가 옳은지를 지금 판단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해서 한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 이건 오히려 새로운 이념 전쟁을 촉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제 친일파, 악질적인 친일파들을 분명하게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기서 지목한 친일 인사가 68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친일 인명 사전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해서 만든 2009년에 나온 그 숫자가 무려 4,389명입니다. 자, 해방 직후에 그 당시 일제시대를 겪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쉽게 해서 아주 자발적이고 악질적인 친일인가를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랬겠죠. 이것이 전시의 칼뿌리로 이름만 빌려준 건지 거기에 도용당하고 거기에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친일을 한 건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엄격한 나름대로 잣대로 했던 이 인원에서 무려 6배, 7배 가까이 확대된 이 인원을 지금 40년, 50년, 60년이 지난 이런 세월에 와서 이 부분은 친일이라고 그것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누구는 자기들 이념 성향에 맞아서 빼고, 누구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어떤 이념 성향이라고 갖다가 건국에 기여한 분, 이런 분들을 마구 집어넣어서 단죄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역사 재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흔히 얘기하는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그 역사적인 재판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지원해서 학교에 배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이런 대안이 아닙니다. 자, 올해 집행하려면 작년에 이미 통과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잘 몰랐었던 일인데 자, 이제야 좀 한 해가 다 지나간 시점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개를 잘 못했던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의미를 아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